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16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 이후 2주 만에 시행되는 서울 경마는 그야말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상당히 난해한 편성 구도로 이루어졌고요. 다수의 경주에서 그야말로 이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드릴 것이고요. 휴장 전에 이제 서울 경마의 흐름을 보면은 여전히 혼전도가 극심한 경주에서는 상당히 또 인기마의 몰락과 복병마의 선전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주로 컨디션까지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지 최근에 서울 경마 흐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 경마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해드릴 세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백동일 위원, 최성진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3세마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고요. 이미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최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복병마에게도 충분히 입상 찬스가 들어갈 수 있는 접전 레이스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두 마필이 입상 전력이 있고 여타의 마필들은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는데 과연 어떠한 전개 양상과 결과가 나타날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첫 번째 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경주, 이번 경주에서는 사실 편성 자체가 워낙 확고한 어떤 믿음을 주는 말이 출전하지 않는 아직 어린 말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잠재력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5번 버킷풀 골드라는 말입니다. 아직 익상 경험은 없는 말인데 데뷔전에서 사실 심한 외곽 전개에도 잠재력을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24일 경주에서는 코너에서 외측 펜스까지 사행하는 그런 굉장한 심한 악벽을 보이면서 완전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 이제는 교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하고 주행심사 내용도 흠잡을 데가 없는 만큼 이번 편성, 약편성 만난 만큼 강하게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1번 PK 전사인데 직전엔 늘어난 1300m 거리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1000m로 거리가 줄었고 무엇보다도 1번 게이트 선행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에 8번 OPMJ라는 말도 직전 경주 하필은 출발할 때 점프하면서 출발해서 좀 삐끗했던 부분 하지만 추이력은 발휘했습니다. 직선에서 이번 경주 추입력이 그렇게 눈에 띄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한 타이밍 빠른 추입이라면 직전 같은 출발 시에 어떤 악재가 없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되고 6번 블랙 윙윙이라는 말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전에는 이제 늘어난 거리에 적응은 못했지만 데뷔전 1000m에서는 분명히 가능성 추입력 보여줬습니다. 차분한 전개라면 이번 경주 앞선에서 빈틈이 생길 때 복병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약편성에서 잠재력 한 수 앞서는 5번 버킷풀 골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에 대한 판단은 좀 비슷하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5번 버킷풀 골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측기된 악벽 때문에 2개월 정지를 먹고 지금 두 번의 주행심사를 치르고 나오는데
12월 21일 주행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판을 씌워놓고서 이제 운영을 계속 해왔다면 지금까지 이번에 경주에서는 자극판을 해제하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는 마방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 저 역시도 좋은 결과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뭐 안쪽에는 1번 PK전사의 코스의 이점에 따른 선행 강공, 그리고 저는 복병권에서 8번 OPMJ가 직전에 이제 다소 처진 전개 이후에도 마지막 역습을 가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보다 좀 더 조이면서 운영해 준다라면 연투 가능성도 있는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마필을 아예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4번마 빅프로죠. 데뷔전에서 뭐 글로벌 축제라는 강한 상대 에이스 솔롱고도 있었고요. 이전째 뭐 땡큐마도 홈커밍 그 빠른 레이스를 경험을 했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의 경주 불리했던 외곽전 게임에도 불구하고 선두권, 선입권은 차분하게 가담을 했고 종반까지 근성을 충분히 지켜냈죠. 안쪽에 1번마 PK전사, 뭐 2번마 골드페럴라 정도가 내선에 포진돼 있다 할지라도 굳이 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적응력을 보여왔던 4번마 빅프로는 이번 편성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해야 될 텐데 아예 마번에서 배제를 하셨어요. 이 마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입상을 거둔 말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안쪽에는 1번 PK 전사가 초반 스피드가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5번 버킷풀 골드라고 제가 이제 이번 경주에서 중심마로 언급을 드린 이 말에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때는 초반 스피드도 좋은 잠재력이 매우 출중한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결국에는 앞선에서 1번 PK 전사 5번 버킷풀 골드 이 두 마리의 어떤 말들이 장을 겨루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고 선행을 나설 수 없는 4번 빅프로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또 선입 후에 뒷심을 발휘할 다른 말들에 비해서 또 직선에서 뒷심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5번 버킷풀 골드에 대한 의견은 두 위원님들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말 직진성이 좋은 말이에요. 코너웍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똑바로 뛴다라고 했을 때 스피드 면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4번 빅프로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 괜히 인기 1위였던 거 아니고요. 아쉽게 목차로 2위를 차지했었던 전력이고 이제는 우승권 타진을 해볼 수 있는 전력임을 저 역시도 인정을 하겠고요. 6번 블랙윙 인정을 하겠는데 최성진 위원께 우선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8번 OPMJ가 직전 경주 자력 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직전 OPMJ 같은 경우는 우선 출발할 때 점프를 하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이번 편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OPMJ가 직전에는 그때 당시 선행을 나갔던 베스트 스타라는 말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강하게 레이스를 이끄는 바람에 선입권이 무너진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9번 야호 화이트캣 여쭤볼게요. 이마 주행 심사 때 모습 보면은 분명히 선행 나가면 더 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외곽으로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선행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서울경마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9번 야호 화이트캣 직전에는 당일 체중이 크게 빠지면서 좀 아쉬웠어요. 이번에 다시 불어나올 수 있을 그만큼 휴양을 충분히 하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붙었거든요. 9번 야호 화이트캣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직전 경주 뭐 나름 선입권에서 선전을 해줬는데 막판에 굉장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선행을 나서면 더 잘 뛸 거라는 부분은 뭐 어쨌든 어린 말들에게는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일 수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나 선행을 나서기 매우 힘든 안쪽에 빠른 말이 한 3마리 정도가 눈에 띕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마 뒤에서 정말 최적 전개를 했음에도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밀린 이번 편성에서는 역시나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위 등급 단거리 레이스는 당일 기후상, 특히나 이 주로 컨디션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비가 좀 예견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토요 전반부 경주는 살짝 젖은 주로가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최단거리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말 여기서 1번 PK 전사가 되겠죠.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2세 신마 경주 상금 많이 주는 강편성 구도였죠. 직전에는 이제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1,300m 거리 그 강편성 구도 속에 막판에 250m 남겨놓고
걸음 무너진 아쉬움. 당시 1300m였죠. 이번에 거리 줄였고 1번 게이트 최단 거리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1번 PK 전사고요. 5번 버킷풀 골드는 구역장판 해지하고 오른쪽 눈가면만 씌우고 출전을 하는데 모두 외측 기대는 악벽을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승인 장구가 되겠죠. 4번 빅프로도 직전에 경합 선임 레이스를 이겨낸 전력이고 이 8번 OPMJ도 좀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죠.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행마 한두가 살아남고 이 선이 몰락했을 때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이 아니었나. 또한 직전에는 다소 이 주로가 무거운 주로의 컨디션을 10분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 1경주는요. 주행 악벽이 완치가 교정이 되고 선두력까지 보강된 말이죠. 자, 5번 버킷풀 골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사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실전 거듭할수록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차근차근 힘들어 찬 면모를 이번에 발현할 수 있는 신의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신마에게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는 서울 3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300m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를 통해서 자기만의 능력은 충분히 입증을 해줬던 편성 자체의 우위 마필이 한두 서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좀 더 압축을 해나가야 하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마 OK탑이라는 전력이 될 텐데요. 주행심사도 잘 받았죠. 데뷔전 역시도 야호 썬더캣, 원더풀 NSC 빠른 페이스에서 조금 처진 전개를 펼치면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면서 능력을 보여줬고 직전 1300에 도전을 해서 근성 있는 모습으로 2위권을 수성해줬습니다. 1위를 차지했던 동작이란 마필과 육마신의 격차는 났지만 전체적인 내용만 뜯어본다라면 OK탑은 상당히 잘 뛰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발주가 매끄럽지는 못했던 가운데 양념 마필과 약간의 충돌 속에 진로까지 막혔어요. 악재가 겹쳤던 상황에서 당하지 않고 차분하게 선의권에 가담을 했고 내측을 파고들면서 직선에서 다시 외곽으로 나오면서 분리했던 전개를 뚫어내면서 입상을 차지한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1300 첫 도전을 말이죠. 스피드감도 충분히 갖췄고 무엇보다 중속이 좋았어요. 굉장히 빠른 레이스가 된다면 불리한 외곽 자체가 불리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레이스를 찬찬히 뜯어봐도 스피드형 마필은 많지 않죠. 올해 외곽에서 상대를 보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준비 좋았던 또한 상대 편성을 잘 만난 11번마 OK탑은 여기서도 편성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세력들 중에선 안쪽에 있는 3번마 델타 브라더, 9번마 정문사랑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수호란 마필을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본 능력에서 9번마 정문사랑을 높게 평가해야 되겠죠. 문화일보에서 깜짝 2위권을 수성했어요. 인코스에서 빠르게 도주성 선행을 나섰고 마지막까지 근성 있게 걸음을 지켜냈었죠. 운이 좀 따랐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대한마가 상대 마필을 실격시키면서 사실상 순위는 3위권에 들어왔지만 실격이 되면서 2위를 차지했었던 하지만 보여줬던 초속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었고요. 직전 과천시장배도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주기가 많이 늘어져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길게 훈련을 가져가면서 마필 상태를 체크를 했고요. 훈련 시 모습은 충분히 가벼움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스피드감 충분히 좋은 마필들과 선두를 하면서 이루어졌었던 정문사랑의 기본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평가를 하고 있고 데뷔전은 전부가 아니다. 3번 델타 브라더가 되겠죠. 주행심사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선에서 빠르게 가담하는 스피드, 중속, 직선에서 가볍게 몰아줬을 때 그 탄력감 충분히 띄워줄 전력으로 판단을 했는데 데뷔전은 전개가 완벽하게 꼬여버렸었죠.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가운데 양념 마필들과 계속 충돌을 하면서 전개가 꼬여버렸고 운영을 완전히 풀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올해 1300m라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3번마 델타 브라더의 잠재력은 여기서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수호란 마필은 복병권 세력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주행심사 당시는 분명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코스에서 따라가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직선 추진, 채찍을 댔을 때 반응도 여유가 좋았었는데
직전은 의미가 없더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외선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하자 아예 거의 포기한 듯한 경주 운영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마필은 분명히 순발력과 탄력을 갖추고 있는 잠재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부진했지만 기본 잠재력을 갖춘 12번마 수호의 이변 가능성까지 넓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2전 만에 입상을 거뒀었고 직전 상대 악재를 극복해 줬었던 11번마 OK탑을 좀 더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11번 OK탑이라는 말을 일단 부정하기는 힘들죠. 직전 동작이라는 말에게 육마신차로다가 지기는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자기의 걸음을 늘려나가고 있는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9번 전문사랑이라든가 그리고 3번 델타브라더 저 역시 동의하는 바인데요. 5번 코일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코일로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는 인기 1위를 점할 만큼 주행심사 때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고요. 하지만 이제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힘 부족 현상 때문에 중속이 밀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3위권에 그치고 말았고 직전 경주는 1300m로 거리를 늘려서 페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힘을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 11주간의 휴식기를 취했었던 5번 코일로가 힘 제대로 붙어서 나왔어요. 이 정도의 그 체형과 이 정도의 힘 붙은 걸음이라고 한다면 5번 코일로 선입 전개 속에서의 유리함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5번 코일로를 왜 추천 안 하셨을까요?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데뷔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직전 경기 보여준 마필의 기본 능력 자체는 너무나도 좀 실망스럽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거리가 늘었다, 당시 기대면서 충돌이 있었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직선에서의 끈기나 열혈감 자체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안쪽에 있는 3번 델타브라더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정문사랑이 가지고 있는 순간 스피드만으로도 이 코일러를 압도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좀 평가를 했고 코일러가 이마필을 넘어서는 선행도 힘들어 보이고 따라가서 이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도 힘들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코일러 자체는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희 위원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의견이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차는 말에 대해서는 9번 정문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변 자상으로 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훈련 상태 이상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능력상 통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11번 OK탑은 역시나 1차입니다. 개인적으로 7번 매니스피드라는 말도 이 말이 이제 데뷔전 한 번을 치렀을 뿐인데 뒷심이 매우 좋은 유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세 좋은 훈련 모습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편성에서 가장 중심마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번 금노래입니다. 편성상 확고한 말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편성이고 이런 편성에서 잠재력 좋은 신마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인데 그게 바로 10번 금노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시에는 출발부터 연말에게 막히면서 아예 출발 자체에서 추진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놓아줬고 직선에서도 거의 추진 없이 스스로 뛰는 모습 훈련 상태도 매우 좋고 잠재력도 좋고 초반 스피드도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말인 만큼 1300m 앞선이 그렇게 확고한 말이 없는 이번 편성에서는 도전 가능하다 충분히 보고 있는데 10번 금노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잠재력을 논해보기에는 한두 번의 경험이 좀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일 인기도가 금노래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노래가 입상을 한다라면 크게 이변이 발생하는 경주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최성진 위원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 보셨을 거라 판단을 해요. 하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평가를 합니다. 금노래란 마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돌의 진로까지 막히면서 좀 처진 전개를 펼치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였다 할지라도 앞말인데다가 고개도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1300인데다가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뛰어나서 이 편성에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로도 판단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힘이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편성에서 한 번쯤은 경험이 필요한 신의 전력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실전 4전 이하의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물론 2차 입상 단거리 검증 전력은 있죠. 가장 많이 뛰어본 전력인 4번 뛰어본 9번 정문서랑은 착순 변경으로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강편성 문화일보배에서 입상은 성과를 거두었죠. 직전에 과천시장배는 어쩔 수가 없었죠. 너무 상대가 강했고 7번 OK탑은 과거 과천시장배 우승마였던 K탑의 자마
직전에 실전 2전째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 좋은 능력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당시 이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월등한 중속을 바탕으로 인코스 전개를 했고 직선에서 달력적인 아주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 역시 1번 OK탑이 되겠고요.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3번 델타브라던데 당시 출발이 양념 마필과 샌드위치가 돼서 초반 전개가 꼬여버렸죠.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어 보입니다. 3번 델타브라더 이번 직전 같이 뭐 초반 전개가 꼬이고 막히고 후미에서 전개를 하지 않으리라 평가가 되고요. 여기 잠깐 최성진 위원이 언급했던 말이 있죠. 7번 매니스피드입니다. 거구의 체격. 비록 데뷔전에서는 역시 스피드 부족, 후미에 있다가 막판에 올려붙였는데 이런 말들이 거리 늘면은 막판에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 직전에도 막판 탄력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자, 백동일 위원, 요 7번 매니스피드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선 구간에서 보였던 주폭 자체 하나만큼은 저희 씨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이제 내선에서 너무 밀렸어요. 거의 전개 자체가 확 밀려버릴 정도로 후미권에서 보여줬던 끝걸음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마냥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마필 자체는 저는 1, 2위권의 입상권보다는 3위권의 변화를 노릴 수 있는 이변 도전 세력으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마체 상태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7번 매니스피드 3착 가능마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삼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이제는 결정력이 뚜렷하게 보강된 11번 OK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 안말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 안말 경주 실전 2전 이하의 신예마들 그리고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신예마들 신마 간의 레이스고 거기다 안말 경주죠. 절대 강자가 없어 보입니다. 데뷔전 편성 잘 만난 신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갈 듯하네요. 접전 레이스 요 서울 4경주는요.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잠재력이 출중한 말 한 마리가 출전을 하고 그리고 중심마에 대한 이 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 외곽에 있는 9번 제마 특급입니다. 초반 스피드가 눈에 띄진 않지만 추임력이 매우 좋아서 데뷔전부터 관심이 매우 집중됐던 말입니다. 데뷔전에서 코너에서 연말과 접촉을 하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외측 펜스까지 사행을 해버리면서 주행을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국엔 주행 중지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주행심사를 연속 3회 그 다음에 2개월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휴양을 다녀오지 않고 바로 이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꾸준히 가다듬었습니다. 몰라보게 주행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행심사 내용도 그에 따라서 매우 좋습니다. 초반 스피드도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입전개 후에 확고한 뒷심발이로 굉장히 우승 가능성 높이 평가하는 말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이번 경주 아무래도 1000m니만큼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유형의 말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1번 센터폴, 그 다음에 2번 사이먼킨, 4번 컴플리트 모션 이 세 마리가 눈에 띕니다. 1번 센터폴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 때는 점프를 하면서 출발을 실패했고 직전 경주는 연말과 충돌하고 막히면서 완전히 출발을 실패해버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말이 초반 스피드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고 출발 훈련도 양호하게 소화했습니다. 최적 게이트 2점의 선입전개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2번 사이먼 퀸은 이번에 데뷔전을 갖는 신마입니다. 그런데 큰 추진 없이도 주행심사 시에 외곽을 크게 선회하고 심소문을 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 스스로 뛰는 모습 보여준 만큼 잠재력 매우 출중한 말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컴플리트 모션이라는 말도 직전에 늘어난 거리는 아쉬웠지만 데뷔전 1000m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선입 후에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거리 줄인 만큼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잠재력 한 수 위에
주행 확실히 교정된 9번 제마특급을 중심으로 잠재력 충분한 어린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제마특급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마필들 저 역시 또 이번 편성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마특급은 한마디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표현 많이 아시죠? 코너 위에 물 먹으러 갔다. 물 먹으러 많이 갔는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상대가 이 정도로 약하다라면 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장구까지 변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해왔던 제마특급이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잠재력을 저 역시도 발휘할 거라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편성을 유심히 보시면 뭐 신의 전력들이 뭐 뛰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스피드 자체가 월등하게 좋은 마필은 분명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만큼은 좀 더 주목을 받아야 될 마필이 안쪽에 있는 3번마 신부라는 마필로 좀 평가를 합니다. 주행심사부터도 저는 가능성을 보여서 데뷔전 당시에도 분명히 추천을 드렸었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빼는 모습 속에서 거의 너무 도주성으로 도망가버리다 보니까 코너 이후 직선에서 다소 무뎌졌던 점은 아쉽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스피드감은 상당히 인상을 좀 깊게 남겼다고 좀 평가를 해요. 게이트 조건도 좋고요. 빠른 마필도 많지 않은 경쟁력이 약한 신의 마들과의 접전이라면 먼저 도망 나설 수 있는 3번 신부도 가치가 있다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고민을 했던 말입니다. 다만 이 말이 직전 데뷔전이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좀 오버페이스를 했다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해도 좀 너무 막판에 무너진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은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단독 선행으로 혼자 또 완전히 앞서갈 경우엔 또 오버페이스가 우려되고 결국에는 페이스를 조절할 경우엔 다시 한번 다른 말들과 압박을 견뎌내야 되는데 직전에 보여줬던 모습으로는 아무래도 이 말보다는 그 근처에서 따라갈 수 있는 선입형 말들의 잠재력이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3번 신부는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저 역시 뭐 동의하는 부분이 좀 큰 상황이 되겠고 특히 제마특급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는 똑바로 잘 뛰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무엇보다 5번 검향은 추천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선 3경주에서는 27조 동일 마방이 금노래라는 말을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검양 동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5번 검양은 왜 빼셨어요? 왜 추천 안 해주십니까? 훈련을 보셨을 텐데. 네, 이 검양 같은 경우는 주행 심사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썩 강한 편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중심마로 말씀드렸던 제마특급은 확고한 한 수 위의 말로 판단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뭐 도전이 가능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이 지금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상 초반 스피드에서 이번 편성에서 선행까지는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 시도 사실 어쨌든 주행심사긴 하지만 전개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최적 전개 선행만 바로 뒤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주행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직 좀 아쉬웠기 때문에 5번 검양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말이지만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번 사이먼 퀸의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먼 퀸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시절 때 외곽을 돈 것이 모래를 안 맞기 위한 전개였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냈던 그 힘을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5번 검향 입장에서는 모래도 맞아봤고 따라도 가봤으니 좀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지만 5번 검양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전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모래를 맞았다고 하기에는 좀 선행만한 거리를 약간 두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볼 수 없고 어쨌든 전개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못 나가는 상황에서 또 안쪽에 있는 말들이 최적 선입 전개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전개가 썩 좋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의 마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자, 데뷔전은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각한 사행을 했던 9번 제마특급. 뚜렷하게 주행심사 때 주행이 안정화됐고 선두력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자, 직진성이 가미가 되었는데 과연 실전에서 얼마만큼 내재된 악벽을 떨쳐내고 오롯한 능력을 선보일지 일단은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주행심사신 모습을 보면요. 이번에 실전에서 기대치는 충분히 높다라는 부분 당연히 동의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해주신 여러 신예마들 또 신마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죠. 여기에 11번 프리티 조이가 있습니다. 데뷔전 경주 역시 좀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출발 이후 데뷔전에서는 내측으로 기대했고 자리 잡는 과정 여의치가 않았죠. 또한 외곽으로 크게 돌고 전개 미스를 범했는데 오히려 1월 11일 날 연습 주행 시 좀 더 주행의 직진성이나 뭐 스피드감 여러 가지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연습 주행을 치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확고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승 기수도 김옥성 기수도 초반에 적극적으로 선두 선입권에 가담해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데 최성진 위원요 11번 프리티 조이의 실전 변화 기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행 직전에 이제 받았던 주행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직전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좀 기대했던 만큼의 걸음은 아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말이 초반 스피드나 또 직선에서 뒷심 아직까지는 여러 면에서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외곽 게이트까지 밀렸고 또 안쪽에 있는 선입형 말들 중에 전개를 풀어냈을 때 뒷심 발휘가 또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4경주는요. 데뷔전에 아쉬움을 떨쳐내고 절치부심, 황불탈퇴한 면모를 이번에 선보일 9번 제마특급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그야말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예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요. 최성진 위원이 뭐 훈련 상태감, 마필의 혈통 기대치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당일 최성진 위원과 함께 하신다라면은 이 서울 4경주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자 1700m 혼합 4등급 3세마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의 마필 모두 3세마고 공교롭게도 다 순말이네요. 자, 일단 뭐 1700m 입상 전력이 있는 한두의 마필이 확 눈에 띕니다. 바로 6번 플래시 제트입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4등급 무대 1700m 거리 당시 멋들은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에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1700을 뛰고 있는데 직전에는요. 당시 김효정 기수와의 호흡 속에 이 코너에서 진로가 막히자 잡고 제어 힘한 배에 다손제 실패한 면모 속에 중위 외곽 돌고 늦추입을 했는데 종반 역시 탄력적인 끝걸음을 여력을 남겼습니다만 늦었죠. 자, 이번에 김영근 기수로 기수 교체했고요. 자, 앞선에 나설 이제 선행 전력이 9번 대군 제패로 보이는데 그 외에는 초반이 빠른 말들이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선입권에서 강한 전력이 그다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역시 뭐 중장거리에서는 막판 한 발 결정력 싸움인데 이번에 6번 플래시 제트가 충분히 여터의 마필을 제쳐내고 멋들어진 추입 다시 한번 보여주리라 예측이 됩니다. 자, 6번 플래시 제트를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외곽 9번 대군 제패입니다. 13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통안에 코차 3착에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가장 크고요. 전 구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1700m는 선행마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9번 대군 제패를 도전 1순위로 강조드립니다. 자, 2번 더 스파이커가 작년 11월 달에 최단거리 선행강공작전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자, 직전 경주 공백 이후 출전이었죠. 안면부 외상 안질환 등 공백 이후에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 초반에 자리 잡지 못하고 모래막 살짝 뒤쳐졌고 막판에 이제 올려붙였습니다. 나만 늦었죠. 당시 최단거리였고 이번에 정상주기에 들어왔고 늘어난 거리 출전하는데 은근히 선두력도 있고요. 뭐 9번 대군 제패 제외하고는 빠른 말도 없기에 이선 인코스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2번 더 스파이커도 복병 가치는 충분하다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3번 환상스타도 직전에 깜짝 입상을 하며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마필이죠. 실전 4전 만에 입상을 했는데 당시 뭐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펼치며 막판에 2위 경합 중 한 발 앞서며 2착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망사는 거면 해지하고 출전하는데 뭐 한 번 올라온 걸음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 다시 한번 역습 가능한 전력으로 자 3번 환상스타까지 거론드려 봅니다. 네, 결국 서울 7경주는요 종반 한 발 결정력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6번 플래시 제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진심으로 이번 경주는 좀 더 강하게 응원해보고 싶네요.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중심권의 마필로 판단했던 마필부터 후순위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까지 순서까지 지금 MC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뭐 6번 플래시 제트 와 이제 9번 대군 재팬 안쪽에 있는 더스파이커와 3번 환상스타까지 보는 전개와 시각까지 마필의 의지까지도 동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덧붙일 마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분들께서 나머지 마필들은 질문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번 경주 MC의 분석을 좀 더 지지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인기마 접전 구도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눈에 띄는 인기마 6번 플래시 제트 직전 경주의 김효정 기수가 참 아쉬운 말머리를 했다라고밖에 평가를 못 내리겠습니다. 말의 능력이 그것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말이라는 부분, 그리고 9번 대군 재패 첫 거리 도전이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기본 스피드, 본연의 스피드 자체가 타 마필보단 좀 앞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인정을 하겠는데요. 사실 3번 한상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는 저는 이제 당일 제대로 추천 경주를 가서 이마를 축으로 한상스를 축으로 이제 공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해주셨던 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맨날 쫓아가다 끝나는 말이어서 거리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성공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굳이 1700은 이제 한번 경험 삼아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고요. 비슷한 케이스의 말로 10번 그레이트리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그레이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이죠. 환상스타가 직전에 입상했던 그 페이스하고 똑같습니다. 맨날 쫓아가다 끝나니 아예 거리를 늘리자. 이번엔 주요하게 먹힐 수 있을 걸음 호전세, 걸음 신장세에 접어든 전력입니다. 10번 그레이트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마체가 얇은데 직전에 또 체중이 많이 빠졌던 아쉬움이 있었죠. 전개 양상을 뭐 선두 선위권에서도 펼쳐 나갔다가 직전에는 다소 이제 중음이 외곽 돌고 막판에 걸음을 보였는데 아직은 힘쓰는 포인트 구간 숙지도를 배워가는 습득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늘어난 1700m 거리 직전처럼 차분하게 참고 경합 없이 막판에 한번 몰아쓰는 전략이라면 가능해 보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7경주가요. 앞서는 마필 9번 대군 재패, 뒤에서 올라올 마필 6번 플래시 제트, 앞서거니 뒤서거니 6번과 9번의 마필로 결판이 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10번 그레이트리는 차후 경주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의견과 대부분 동의한데 저는 중심말을 추입형 전개랄 플래시 제트보다는 앞선에서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9번 대군 재패를 좀 더 강조드리고 싶고 나머지 말들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복병으로는 4번 대군의 검이란 말에 대해서만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 말이 이제 부산의 1등급 말들 그레이트킹, 굿캐스팅 이런 말들과 형제말입니다. 늘어난 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유형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늘어난 거리에서 첫 도전 좀 검증이 안 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를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이 대군의 검의 선입 후 뒷신발이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9번 대군 재패와 동일 마주의 동반 출전이네요. 설마 9번 대군 재패가 4번 대군의 검에게 선두 자리를 양보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뭐 어찌됐든 뭐 4번 대군의 검도 차츰차츰 뭐 데뷔전에 참착을 했잖아요. 실전 변화의 면모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다소 이제 성장 속도가 더디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고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이 그래도 전개상 유리한 마필과 또한 1700m 결정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이두의 강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4번 대군의 검도 차후에 좀 약체급 편성에 초반 선두 장악에 수월하게 나설 그 구도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 서울 7경주는요. 역시 직선 한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고 동거리 검증 전력이죠. 6번 플래시 제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 물론 직전에 깜짝 입상을 했던 전력들이 이번에 그 능력을 유지하며 연투 기대치가 있을지, 또한 직전 입상하고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간의 접전을 해 있습니다. 자,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의 전력 편차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명절 후 경주다 보니까 토요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편성 너무 어렵고요. 혼전도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정희 방송 추천 토요 서울 8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흐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의 흐름이 빨라지기 위한 조건은 외곽에 있는 11번 동해 텐텐텐 그리고 7번 해들매와 12번 해왕이 동시에 앞선에 나서준다. 이러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선행은 12번 해왕에게 양보를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이 느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10번 라온 돌풍의 입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0번 라온 돌풍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그리고 그 전에 첫 입상을 차지했었던, 첫 입상은 아니지만 현등급에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그 3전 이전의 경주에서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아예 빨라졌고 강선행마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따라가면서 선입권에서 함께 응수하는, 하지만 마신 참 벌어졌었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도 역시 흐름이 좀 빠르니까 3위, 직전은 더 빨라진 흐름 속에서 외곽 돌다 그쳐버렸습니다. 아쉬움 크게 남았었던 흐름인데요. 라운드풀 입장에서는 최적의 전개를 했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끌어올려 보려 하였으나 실패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순위를 끌어올려 보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10번 라운돌풍 우선 지목을 해보면서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9번 초인볼트 지목하겠습니다. 승급전이에요. 자, 관건은요.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대목은요. 49조 지용철 마방에서 신마 승부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신마를 막 해갖고서는 뭐 다지고 해갖고서는 뭐 바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신마 입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마방이라도 불구하고 초인볼트 데뷔전부터 바로 입상을 차지합니다. 우승을 차지합니다. 연습 주행까지 치르면서 상당히 마방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12번 해왕은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선행은 12번 해왕이다. 그렇다면 버틴다. 그리고 1번 큐피드 스톰은요. 원래 선두권, 선행을 나섰었던 말입니다. 그런 말이 직전 경주에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박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으면 할 말 없음. 하지만 직전엔 놓쳤어도 이젠 놓치면 안 되겠죠. 1번 큐피드 스톰의 추입 가능성까지. 우선 10번 라운돌풍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보면서 오늘부터서 꼭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저 역시 높게 보고 있고, 다만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이 제가 볼 때는 한 마리가 안쪽에 출전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3번 머니지프입니다. 이 말은 엑스플로이 자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중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 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임력이 분명히 단거리에서는 통할 수 있는 현등급에서는 그런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말로 판단을 하는데, 따라서 직전 경주의 아쉬움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12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준수한 경주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11월 18일도 큰 착차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이제 좋은 성적을 보였을 때 안쪽에서 곱게 인코스에서 최적 선취입 전개를 할 텐데 이번 편성에 그런 전개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3번 게이트로 내려온 머니지프의 최적 선취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3번 머니지프는 타이밍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만 해도 이 이동화 기수가 그 바닥 추입으로 보통 이제 가장 하위권에서 경주 전개를 했을 때의 성적이 더 좋고요. 한때 장시호 기수가 기승할 때는 과다 채찍을 쳤던 적도 있고요. 늘 추입을 할 땐 타이밍이 늦어서 이동화 기수가 갑작스럽게 앞선을 공략한 적도 있고요. 실제로 직전 경주에도 선두권 공략이 작전이었던 거죠. 어떠한 것도 확실하게 성적을 거머쥐지 않았습니다. 즉 편성에 따라서 성적이 오락가락하는 유형. 이번 편성은 머니지프가 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편성이다.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운돌풍이 편성을 잘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초인볼트도 49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기본 잠재력은 여기서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은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해왕도 괜찮고 일본 큐피트 스톰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겠죠. 여러 두의 마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마필이 바로 7번마 헤들메가 될 겁니다. 저 역시도 궁금하고요. 데뷔 초에는 발주가 잘 안 됐지만 스피드 보강이 되면서 선두권 공략까지 가능해졌고 직전의 경주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컨디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11월 3일 때 연골증, 당일제 연골증이 발견이 되면서 2개월 정지 처분까지 받았었고 직전의 경주는 체중이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베스트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기를 좀 잡아가면서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고 분명히 직전보다 마펠 상태도 좀 가벼워졌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기본 능력상 헤들메가 직전 같은 최악의 모습만 아니라면 본래 능력을 보여준다는 전제하에 7번 헤들메는 이번 편성에서 어떤 전개도 가능하다 평가하는데 헤들메를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마무리 훈련, 목요일 날 훈련 내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헤들메는. 외곽이 11분 동해 텐텐텐하고 동반 훈련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잡고 가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동해 텐텐텐의 탄력이 훨씬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7번 헤들메가 입상과 우승을 차지할 때의 전개는 확실히 앞선 공략이었습니다. 추입으로 올라왔을 때는 아주 약편성이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앞선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겠는데 이번 편성에서 따라간다. 12번 해왕의 선행을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헤들메가 그 모래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한 번쯤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주 전개 페이스를 예상하시는 부분이 앞선 초반 전개가 초중반 전개가 그리 빠르지 않다. 그래서 12번 해왕이 선행으로 1승 2대치가 있고 그래서 더욱더 유리해진 말이 10번 라운돌풍이다라는 부분 격하게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그 빈틈을 파고들 마필도 우리 위원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도 한두 눈에 띄네요. 바로 8번 대운하입니다. 자, 선두 선입작전으로 동거리를 입상한 전력이 있고 승급하고도 한 이후에는 착승권 언저리 맴돌다가 직전에는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을 4착을 했는데 정상 발주면 8번 대운하도 이번 경주가 그리 빠른 흐름이 아니라라는 전개를 예측했을 때 충분히 선두 선입권에서 2, 3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끈기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김지영 위원 8번 대운하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기립 늑발이 결정적인 페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끝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 발주라면 이라는 조건 하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다만 배제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구미라고 하죠. 말이 속해 있는 말맞자의 그 구역구자 쓰는 그 구자를 보게 되면은 헤들메라는 말 520km대 말이고요. 초인볼트도 520km대고요. 100km 차이 납니다. 같은 선상에서 움직여줬을 때 상대적으로 8번 대운하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득불 배제하게 됐습니다. 네, 좀 체중이 빨리 불기를 좀 바라봅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이 8경주는요. 전개 양상에 딱 걸맞는 절호의 입상 찬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10번 라운돌풍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요 흐름에 걸맞는 아주 적절한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개상 유리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300m 레이스고요. 한두의 선행마가 눈에 띄는 구도 속에 최근에 계속해서 승마 스피드 부족, 초반 전개 흠이 쳐져 막판에 여력만 남긴, 끝걸음 여력만 남긴 마필들 이번에 얼마만큼 스팟 타이밍을 빨리 가져갈 수 있을지 또한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좀 관심이 가네요. 다각도로 분석해서 지금부터 9경주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9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굉장히 눈에 띄는 신마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3번 릴페트론이라는 신마입니다.
이번 경주가 사실 데뷔전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행심사 모습에서도 내내 추진 없이 잡고만 있는데도 스스로 뛰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훈련 모습까지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편성이 4등급 치고는 굉장히 해볼 만한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모든 조건이 최상인 조건이기 때문에 3번 릴페트론 데뷔전이지만 중심마로 강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직전 경주 출발 때랑 충돌하면서 자리를 못 잡고 입상을 실패했는데 이 출발에서 발목을 잡았을 뿐 충분히 정상 출발을 해낸다면 선입 후에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 전개가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곽에 있는 10번 황금사자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스피드가 매우 좋은 유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최근에 좋은 경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아직 어린 말인 만큼 여전히 좋은 훈련 상태 보여주고 있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앞선에서 버티기를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알리바바 마린이라는 말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주가 완전히 전개가 모두 꼬여버렸습니다. 능력 발휘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모습이 매우 좋은 모습,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복병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잠재력이 뛰어난 신마 3번 릴 페트론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의 도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 릴페트론 능금 당시에도 좋았고 훈련도 좋았다는 걸 동의를 해요. 뭐 가볍게 이 선두 2선에서 부타만 가고 시종 추진 없이 통과하려고만 했던 모습 자체는 인상을 남겼던 모습이라서 저 역시 또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국산 신의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외곽에 있는 10번만 황금사자가 11월 25일 때 정말 무리하게 폭주성 선행을 나서면서 좀 고전을 냈지만 직전 경기 페이스 조절을 해나가면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만큼 뭐 사실상 빠른 마필 많지도 않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황금사자라면 뭐 선행이든 따라가는 전 2선이든 원하는 자리 선점에서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뭐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 프리인 비전이 직전 1700m는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만 1300m 자체에서는 언제든지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탄력을 가진 마필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 역습 가능한 전력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좀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만 골든 다이얼이에요.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탄력도 되고 앞으로 분명히 좀 클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는데 계속 운영상의 모습에서 조금씩은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자체에도 뭐 4위권의 모습 자체가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초반에 발주에서의 그 매끄럽지 못했던 그 딱 한 부분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초반에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앞서 언급드렸던 뭐 3번막 릴페트론 그리고 바깥쪽에는 황금사자 눈에 띄는 이두를 제외하고는 강한 선행권의 마필도 없어요. 차라리 외선에서 좀 더 조이면서 운영이 가능해진 11번 골든 다이얼은 최근의 모습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아예 배제하셨어요. 이 마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말은 뭐 직선에서의 뒷심만큼은 충분히 좋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썩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움을 최근에 나타내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말이 또 게이트까지 이번에 또 너무 외곽으로 밀려버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입 전개가 불가피해 보이는 편성이다라는 판단인데 안쪽에 백동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이외에도 제가 판단할 때 한 두 마리 정도가 더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말들이 있고 결국에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결국 추입 전개인데 한 박자 빠르게 선입권에서 뒷심을 발휘한 말들도 몇 마리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까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앞선 두 마리 더 있다라고 말씀하신 마필 해봐야 뭐 안쪽 2번 대성말리 정도고 KNS 에이스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리페트론이나 황금사자가 두 마필을 제압할 거라는 확신 분명히 가지고 있으실 거라 판단을 합니다. 저는 지금 골든 다이얼이라는 마필이 무조건적인 취입을 하는 마필로 판단 안 해요. 데뷔전 자체에서 1000m 그 빨랐던 레이스도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발주 자체가 안 됐을 뿐이지 능력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발주에서 선입 가담을 해준다면 골든 다이얼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11번 골든 다이얼의 어떤 초반 스피드, 중속 자체가 지금 안쪽에 있는 다른 말들과 보다 차별화되게 앞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게이트의 불리함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결국에 안쪽에 있는 9번 캐논 슈터부터 그 안쪽에 있는 대부분의 선입형 말들이 11번 골든 다이얼보다는 게이트의 유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번 골든 다이얼이 무리하게 선입권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서두르면 결국 외곽 전개의 심소모가 불가피해지고 따라서 추입 전개로 전개를 곱게 풀어날 경우에는 또다시 좀 늦추입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의 불리함이 커 보이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기어이 골든 다이얼을 추천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최성진 위원은. 저는 백동일 위원의 골든 다이얼 응원해 보고 싶어요.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남을 뿐이지 11번 골든 다이얼의 추임력은 이번 편성에 통할 만하다라고 보는데 기본 구도는 저도 최성진 위원처럼 앞선 우선입니다. 10번 황금사자의 선행과 이와 함께 선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말 언급만 해주시고 정확한 설명이 없었네요. 2번 대성말리죠. 선행 나가면 더 뜁니다. 10번 황금사자도 선행형 말이기는 한데 10번 황금사자는 모래를 못 맞아서 선행을 나가야 하는 유형이고요. 즉 외곽을 돌 수 있는 파워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주성 선행을 할 필요는 없는 유형이죠. 따라서 이번 대성말리가 인코스에서 모래 안 맞는 본인의 선행 전개를 해준다면 직전 경주만 해도 본인이 혼자 외로이 앞말이었어요. 나머지 다 순말이었고 이번엔 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유리해진 전개, 좀 더 유리해진 인코스, 경주 조건의 호재, 이번 대성말리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성말리는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곽에 있는 10번 황금사자보다 선행을 나서서 잘 뛸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황금사자보다 이번 대성말리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충분히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문제는 이 말이 선행을 나서야 된다는 전제 조건인데 뭐 10번 황금사자야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말 아니라고 쳐도 3번 릴페트롤이라는 신마는 굉장히 초반 스피드가 좋은 유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성말리가 예전에 선행을 나설 때의 초반 스피드만 나와준다면 선행을 나설 수 있겠지만 최근의 경주들을 보면 초반에 그렇게 추진해도 앞선에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한 그래서 선행을 나설 경우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10번 황금사자가 최근 두 마리 경주 선행을 나설 때의 게이트가 안쪽 2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외곽 게이트 밀려났기 때문에 최성진 의원 설명대로 10마 요 3번 릴페트론이 밀고 나가면은 10번 이 황금사자가 선행 나서지 못할 공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10번 황금사자는 어떤 전개 운영을 할까요? 무리하게 뭐 선두 강탈할 필요 없죠. 이번엔 따라가면서 힘안배하며 선입 적응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뒤에서 누가 올라올까요? 4번 체인지 메이커는 직전에 출발 때 스치고 늦발 후미 인코스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남겼죠. 직전 대비 3kg이나 감량 혜택을 받습니다. 능력 끌어내는데 상당히 호재죠. 4번 체인지 메이커. 11번 골든 다이얼도 막판에 한 발 가능해 보이고요. 같은 선상에서 보면요. 역시 추임마 한두가 더 있죠. 12번 프리엠 비전입니다. 그동안 뛰어왔던 상대를 보면요. 이 1300m 작년에 11월 달 12월에 특히나 11월 25일 날 금속 돌파의 스피드 위너 편성이었습니다. 그때 목차 3착이었고 그 다음 경주는 3위 급등 편성의 4착. 직전에 1700m 거리.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었고 초반 스피드가 처지는 요 유형의 마필이 코너 4개짜리 1700m 또한 바로 코너가 나타나는 1700m 거리는 쥐약이죠. 이번에 1300m 거리입니다. 역시 선행 입형 말들 앞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치겠습니다만 막판에 질풍 같은 추입을 시도할 이 12번 프리엠 비전 오히려 1300m가 유리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요 12번 프리엠 비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12번 프리엠 비전도 어떻게 보면 11번 골든 다이얼처럼 제가 이 능력이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은 아닌데 다만 이 게이트가 밀렸다는 불리함이 좀 커 보이는 말입니다. 이 말도 게이트가 만약에 안쪽이었다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초반 스피드가 썩 좋지 않은 유형인데 외곽 밀렸고 서두르면 전개가 나오지 않고 늦추입의 우려가 있고 선입형 전개를 할 수 있는 말들 중에서 한 타이밍 빠르게 뒷심발휘할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이번 전주 편성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출중한 기본 기량을 갖춘 신마입니다. 데뷔 전 즉시 전력감 3번 릴페트론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초반 전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하이페이스 단거리입니다. 선행마 다수 출전하고요. 선두권이 촘촘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구도인데요. 과연 그 선행을 나설 말은 어떤 말이고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는 근성을 갖춘 말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경주는 10경주입니다. 3등급 자체에서도 스피드의 강점을 가진 마필들이 다수예요. 승급하는 마필들도 결코 무시 못하고 기존의 마필들 자체도 전개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상기된 비교 자체도 상당히 중요했던 구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편성에서까지는 최근의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서 오늘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마필은 7번마 흥바람이란 마필인데요. 흥바람이란 마필 자체는 아주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었습니다. 데뷔 이후부터 계속 쭉 경주 운영 자체가 선행을 가냐 못 가냐였어요. 선행을 갔을 때,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경주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던 마필인데 12월 달부터 힘이 차기 시작하더니 직전 경주 정말 놀라울 만큼 강한 스피드를 보여주죠. 승급전, 그때 당시 단거리 1000m에서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던 싱싱메리, MJ 파워, 다크 플레이어 등 강한 전력들이 있었음에도 그 흐름을 장악하지 못했던, 그 흐름과 따라가면서 함께 뛰었던 그 경합성 레이스를 이겨내면서 우승을 거둡니다. 그만큼 최근 흥바람에 보여주고 있는 능력 자체는 우연이 아닌 정말 마필의 변화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번 구도 자체도 분명 안쪽에 있는 한 2두 정도 스피드 빠르게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있어요. 하지만 전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전력들이 대부분이고 흥바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지금 유연성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까지 최근의 기세는 이어질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선 안쪽에는 2번마 매직10과 바깥쪽에 있는 9번마 한생글로리 그리고 10번마 럭셔리 해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9번마 한생글로리란 마필도 참 아쉬움이 많았던 전력이죠. 1억이 넘는 고가의 전력으로 역시 강한 스피드를 갖췄지만 선행을 갔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차이 역시 비슷한 유형을 보였던 전력이에요. 계속해서 선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드디어 변화를 보이면서 직전 경주 드디어 3착을 벗어나고 3착만 최근에 결속해서 3번을 하다가 드디어 우승으로 능력을 변화시켰어요. 직전의 경주 운영도 보시면요. 선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안 갔어요.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걸음을 이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구만 한생글로리 여전히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이번 매직10은 직전 한생글로리에 함께 운영을 하면서 정말 아쉬웠었죠. 이제는 모래도 잘 맞습니다. 웰선에서 가볍게 선임이 가담을 했는데 정말 악재는 당시 6번 마필이었던 무사라는 마필이 코너에서 외측 사행을 하면서 이 마필을 밀어버리죠. 순간적으로 밀려지면서 그 운영 속에서 다시 한번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4위권에 걸음이라는 건 정말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최적 전개 매직10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10번만 럭셔리 에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추임력은 상당히 여유가 좋죠. 최근에는 빨랐던 흐름 페이스를 계속 잘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직전 상당히 빠른 레이스에 초반에 밀렸지만 정말 올려붙이는 걸음이 충분했기 때문에 10번 럭셔리 에피도 이번 경주 사전권의 마필로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직전 승급전도 강한 상대를 꺾어내고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7번마 흥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7번 흥바람과 9번 한생글로리 그리고 2번 매직10까지 이 3두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기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외에 2번 매직10을 응원하기 때문에 질문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말이 12번 빅2어겠죠. 물론 매직10이 당시에 무사로부터 이제 무사의 바깥 기대임에 의해서 다소 주행이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0번 당시 10번이었고 지금 현재 12번인 빅2어가 보여줬던 자력 3위의 성적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2번 빅2어 선행, 선입, 추입까지 모두 다 가능하게 변모를 해 있다라는 부분까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12번 빅2어는 왜 추천을 안 해주십니까? 결국에는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경주인 것 같아요. 뭐 비기어도 같이 뛰었던 모습에 3위권의 모습은 결코 무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면밀히 따져보자면 12월 1일 때 비기어가 우승했던 이유 자체는 분명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초코캔디라는 마필, 가온캔이라는 그 강한 능력 상승세의 두 마리 선행 마필이 싸우다 보니까 나는 따라갈게, 니네 싸워. 이런 운영에서 우승을 했던 거였었고 직전은 똑같이 그런 전개를 펼치려고 했는데 전개는 안 나빴습니다. 가볍게 가담을 했고요. 근데도 종말의 여력감은 결코 크다라고 할 수 없겠죠. 크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구도는 직전보다 전개도 불리해졌고 상대도 더 강해졌다라고 평가를 해요. 착순권의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상권의 전력으로 비교 분석했을 때 우선순위를 논해드리긴 어려운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돌 위원께서 추천해 주시는 경주인데 굉장히 강하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말들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 흥바람에 더 나올 잠재력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편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입전개 9번 한센글로리와 선취입전개 2번 매직텐 10번 럭셔리 에피 모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도에서 복병 한 마리를 좀 언급을 드리자면 1번 구름 손찌태가 아닐까 싶은데 한동안 이 말이 이 스피드에 강점이 있던 이 구름 손찌태가 좀 슬럼프를 겪고 초반 스피드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에 오히려 1700m 경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스피드, 단거리에 더 특화된 말로 판단하고 있고 컨디션 살아난 만큼 1번 게이트 선행이라면 뭐 얼마든지 1200m에서 다른 선행형 말들과 장을 겨룰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1번 구름 손짓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개적 이점을 살려볼 수 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최성진 위원께서 동의를 하실 겁니다. 1200에서 선행을 갔던 마필과 1700에서 선행을 갔던 마필의 스피드는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1700 선행 갔다고 1200 선행 가는 건 절대 아니죠. 그 부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이번 편성에서 인코스라고 선행을 간다 할지라도 오브마 글로벌 킴부터 그 바로 붙어 있는 뭐 솔파랑이라든가 그 마필들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역주를 해야 하는데 선행은 갈 수 있지만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여력감은 아직까지 부족해 보입니다. 네, 과연 선행 어떤 말이 나설까요?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네요. 4번 솔파랑, 5번 글로벌 퀸, 9번 한센 글로리, 7번 흥바람. 7번 흥바람은 직전에 그야말로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까지 선보였던 말입니다. 당시 이제 마지막 경주에서 인기도에 밀려 있었습니다만 당시 장추월 기수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를 풀어냈어요. 경합 없이. 그래서 뭐 7번 흥바람은 이번에도 신바람을 안겨줄 마필로 예측이 됩니다. 12번 비기어도 사정권에 있어 보이고 11번 그레이삭스였죠 볼게요. 그래도 MGC 트로피 특별 경주 최근 실전 경주였죠. 작년 9월달 패출월 2회 공백이 있었고 출전 정지 처분. 지난 2월 1일 날 주행 심사 시 그래도 어느 정도 베스트는 아니지만 과거의 제 능력 충분히 주행 심사 때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패출월 이후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기본 기량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11번 그레이삭스로 보는데 백동일 위원 11번 그레이삭스 상태감하고 컨디션하고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전력으로 판단을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삭스 들어가는 마필들은 패출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많죠? 어메이징 삭스도 그랬던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어메이징 삭스도 마찬가지로 2번 패출이 났었어요. 2회성 패출이 나고도 입상을 거뒀던 모습이었지만 그때 1000m 내측에서 게이트 조건이 좋았을 때고 그레이삭스도 지금 2번 패출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행심사 당시는 약간 기대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상대 페이스가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레이삭스도 선행에 가깝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곽 11번에서 베스트의 상태도 아닌데다가 선행을 나서려는 마필들도 그 중간권에 있는 마필들도 만만치 않아서 지금의 모습과 전개 조건으로서는 한 번쯤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종일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선두권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7번 흥바람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한 구도이고요. 과연 하이페이스 단거리 마지막까지 근성 발휘할 마필에 대해서 정밀 분석으로 오롯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백종일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11경주 민병철이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700m 레이스죠. 자, 그래도 꾸준하게 동거리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 물론 직전에 석패했지만 바로 10번 스트롱 러너죠. 자, 1700m 추입으로 월등하게 입상할 정도로 이 스퍼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냈을 때 좋은 능력을 보이는데, 직전 경주는 안쪽 2번 게이트에 이 코스 이점도 있었고 초반에 약간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선 2선 인코스에서 전개를 펼쳐내며 이 막판에 오히려 한 발 부족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추임마면은 참고 한 발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직전에는 안쪽 게이트에 앞선에 나간 것이 막판 한 발 부족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그다지 보이지 않아요. 7번 한양공주 정도인데 10번 스트롱 러너가 결국 앞선이 강하지 않는 편성 구도 속에 종반 한 발 월등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말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 3착에 아쉬움을 만회할 10번 스트롱 러너를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쪽에 2번 제주의 흑선이 직전에 동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함으로 초반 전개 뒤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질풍 같은 질주로 끝걸음의 여력을 아주 좋게 남겼단 말이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 어차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두권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마지막 한 발 경쟁력에 있어서는 직전에 걸음 올라온 2번 제주의 흑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평가하고요. 자, 7번 한양공주가 여기서는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인데 지난 작년 11월 4일 날 당시에는 선두 외곽에서 따라가며 1700m 동거리를 현등급에서 입상했던 전력이에요. 직전에는 다소 초반에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압박받고 막판에 무너졌지만, 자, 이번 경주 여타이 빠르게 기습적으로 나갈 선행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좀 더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지 않을까. 혹은 기습 선행마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라도 결국은 앞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7번 한양공주 전개 유리마로 말씀드려 보겠고요. 3번 클린업 시크릿도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권에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에다가 직전에는 3선 인코스 모래마크 전개 펼치며 다소 원하는 레이스가 아니었다 싶은데 이번에 모래를 덜 맞고 전개를 펼쳐주는 조건에서는 요 3번 클린업 시크릿도 자, 도전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봅니다. 결국 11경주는요. 자, 선두권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한 발 결정력 앞서 있는 10번 스트롱 러너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여전히 기대합니다. 그렇죠. 10번 스트롱 러너는 사실 최변명 기수가 직접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텐데 약간은 좀 방심했던 모습은 있지 않았었나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크레머 파워가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좀 뒤늦게 취입을 하다 보니까 이권을 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 없이 최선의 말머리 해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고요. 다 좋아요. 나머지 마필도 다 괜찮은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마필이 없어서예요. 외곽 11번만 더불어 수비란 마필인데요. 마필 자체가 최근에 보여주는 능력은 정말 월등합니다. 과거 제가 이제 이마필을 보고 놀랐던 것은 이제 거세를 하고 나왔을 때인데 그때 당시 이마필은 여타의 마필보다 거세가 이제 고환 적출이라 그래서 100까지 이제 좀 찢어내면서 이제 그런 수술을 받고 나와서도 바로 그 공백전을 입상할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탄력이 좋은 마필로 좀 기억을 합니다. 재차 불안 때문에 고생을 했던 12월 10월 공백전도 1700 첫 도전이었던 직전의 경주도 강한 상대를 꺾어냈고요. 마찰이 얇지만 56의 부중은 항상 달고 왔던 부중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최근에 기세 좋은 11번 더블어습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심하게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마필이긴 합니다. 마체가 얇은 조건이 아무래도 부담은 되고 직전 경주는 전개가 아주 수월하게 펼쳐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두권이 약했고 2선에서 그야말로 꽃전개로 인한 레이스 운영. 자, 이번 경주 말씀하셨다시피 56의 부중으로 중장거리 1700m 56의 부중으로 단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중장거리는 첫 도전입니다. 아무래도 게이트도 외곽 밀렸고 직전처럼 전개가 아주 수월하게 펼쳐지리라라는 부분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경주 여건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보다 10연 더블어스보다 경주 여건이 유리하고 또 결정력과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 절정에 올라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11번 더블어스 당일 인기 도에서 좀 앞선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배제하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이랑 대부분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굉장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말들만 골라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한 마리만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6번 대천 에이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초반 스피드가 빠른 선행형 말들이 많이 포진하지 않은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7번 한양공주 정도가 전형적인 선행형 말이고 뭐 클린업 시크릿이나 제주의 역성 같은 경우는 1700m에서는 이제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구사하고 있고 6번 대천 에이스 같은 경우는 12월 1일 경주처럼 앞선 선입권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버텨주는 능력이 있는 말이고 책 직전 경주였던 1월 5일과 그 전에 11월 3일처럼 출발을 실패하고 삐끗했을 때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편성이 정상 출발이라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하는데 6번 대천 에이스의 버틸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개를 얼마만큼 잘 풀어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초반 전개에서 물론 이번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전개를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충분한 이 편성이기 때문에 결코 배제할 수는 없는 마필로 보여요.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당일 컨디션 여하 체크 후에 복병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우선 짧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이 10번 스트롱러너 직전 경주 페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동거리 1700m를 입상할 때 전개를 보면은 철저하게 중후미에서 심한 배하고 막판에 직선에서 몰아쓰는 전략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략인데 직전에는 오히려 초반에 적극성을 띠며 앞선에서 공략한 것이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반에 과거보다는 좀 힘쓰는 포인트를 빨리 가져가지 않았나. 그 미묘한 차이에서 3차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거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담 중량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리고 추천마보는 응원은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실전에서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지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57 부담 중량 무겁지, 그다음에 마방 같지, 이 12조 2두 출전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우실 것 같아서 거기 해결책 하나 제시해 볼게요. 4번 키마는 어떻습니까?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아쉬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키마가 막판 노익장을 계속해서 발휘했었던 모습을 저는 아직까지 잊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1kg이지만 감량기수까지 사용하고 있는 4번 키마라고 한다면 선입부 추입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먹힐 것 같은 주효할 것 같은데 4번 키마는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요? 네, 은근히 이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 요 4번 키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복귀 분석하고 했는데요. 지난 11월과 12월에 연투를 이어 나갈 때는 참 전개도 잘 풀렸고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데 자, 이번 경주 과연 입상 시의 컨디션까지 올라왔을까 또한 그 전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기 때문에 4번 키마는 차후에 좀 약체급 편성에서 노려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11경주는요 직선한발 결정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말이죠. 바로 10번 스트롱 러너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상태감 또는 주로 컨디션, 의지까지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12경주 거두절미하고 우리 백동일 의원이 자세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시죠. 네, 빨리 하라는 거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저도 빨리빨리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12경주는 전체적으로 전력 구도는 드러났어요.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고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4번 썬더블레이드는 여기서까지는 한 번 더 통할 수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말 자체가 힘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인 스피드감도 갖추고 있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죠. 모래를 정말 맞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마필은 모래를 맞고도 어떻게든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뛰면서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고 직전 1700 첫 도전에서 외곽에서 사행하면서 중간에서 코너에서 모래를 맞고 그 악재를 뚫고 또 입상을 거두죠. 이번에 김현공 교수는 그렇게 안 탈 것 같습니다. 빠른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촘촘하게 붙어가면서 최선의 모래를 맞추고 선두권 공략까지도 가능한 3번 썬더블레이드 다시 한번 연투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순위 외곽 9번마 정동지전, 10번마 최강고수, 8번마 이겨주마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강고수 같은 경우에는 휴양 이후부터 상당히 여유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승급전에다가 1700m 첫 도전, 더군다나 당일 체중이 20kg 빠지는 최악의 악재 속에서도 초반에 약간의 충돌의 그 아쉬움도 뚫어내면서 입상을 일궜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8번마 이겨주마 같은 경우는 결정력은 크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스피드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빠른 마필 많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8번 이겨주마의 스피드도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를 해야겠죠.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은 저는 9번 정동지전이에요. 최근의 모습은 완벽하게 좀 변화가 좀 많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직전에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아예 잡지를 못했어요. 후미권에서 한번 넘어서려고 하는데 코너에서 자리가 없어 버리니까 직선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따라갔는데 그 직선 주폭 하나만으로 지금 우승 거둔 겁니다. 그 최강고수를 꺾어내고 보여줄 거는 더 남았어요. 9번은 정동지들은 여기서도 강조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최근 대비보단 강자급의 마필을 피했고 동골의 적응 능력, 보여줄 걸음과 기수와의 인마 호흡도 좋은 4번 썬더블레이드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어떤 의견은 역시나 동의합니다. 직전에 그렇게 전개가 안 좋았는데도 귀엽고 좋은 모습 보여준 잠재라고 높이 평가하고 여기에 이제 8번마 이겨주마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 축하라는 말도 복병으로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직전 경주는 이제 외곽 전개를 내내 하면서 심소모가 심했는데 1월 6일 경주에서는 썬더블레이드 지금 이번 경주 중심마로 언급해 주셨던 이 말과 큰 차이 없는 경주력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기본 능력은 갖춘 말로 판단하고 다시 한번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해졌기 때문에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5번마 베스트에이지라는 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출발 시에 막히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전개도 그로 인해서 외곽으로 꼬이면서 심소모도 했는데 1700m에서 이미 현등급 입상한 경험도 있고 이번 경주 충분히 앞선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특별히 빠른 말 많지 않은 편성입니다. 버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베스트에이지까지는 여러 두어들 편성 맞습니다. 베스트에이지는 단거리와 중장거리의 운영 차이가 상당히 커요. 모래에 맞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 마필 단거리에서. 근데 중장거리 자체는 모래를 최소한 맞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운영을 해내요. 그 경주가 10월 23일이 되겠죠. 인코스에서. 베스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거리가 어울린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선입에서 모래 안 맞는 자리만 선점해 준다면 이 편성을 언제든지 올려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당일 상태 체크 이후에 좀 더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번 썬더블레이드의 선정 가능성 높이 삽니다. 직전 경주에도 믿었었던 말이고 오히려 외측으로 출발하면서 기댔던 것이 마신차를 좁히지 못한 아쉬운 대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원활한 출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8번 이겨주마, 10번 최강고수 능력마들이죠. 좀 더 나아지는 컨디션 속에 순위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겠고 5번 베스트에이지까지 베스트에이지는 이제 최성진 위원의 의견에 한 표를 들어보면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 세력들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10번 최강고수, 4번 썬더블레이드, 4번 썬더블레이드는 초반 전개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 받은 만큼 직전처럼 외측으로 훅 사행을 하거나 그럴 염려는 좀 덜해 보이네요. 자, 6번 판타스 콤비 복병 전략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직전에 어떤 전개 변화를 보였습니다. 뒷지선에서 외곽 무빙성 전개를 펼치며 격차를 좁혀가며 코너 4코너까지 진입을 했고 하지만 그게 무리가 됐는지 막판에 무너진 경향이 있어요. 과거 1700m 입상할 때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선보였던 말이고 초반 전개를 뒤처지지 않고 스피드 붙은 만큼 선입권 응수한다라면 6번 판타스틱 콤비가 3km 부담 중량 감량의 때까지 톡톡히 느릴 이 복병 전력으로 보이는데 백동일이 형 6번 판타스틱 콤비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딱 한 번만 더 뛰는 거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습 자체로는 이제 9번 뛰면서 한 번의 입상이 그때 입상인데 그 이후에는 참 좀 변화가 좀 더뎌요. 부종 때문에 6월에서 10월 달까지 쉬고 나오고 직전에 경주 10주가 좀 주기가 길어진 이유도 요배통끼리는 있지만 이제 마방 이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조건은 좋은데 상대들의 흐름을 확연하게 넘어가기 완벽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판타스틱 콤비는 한 번쯤은 더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12경주는요. 연전 연투의 상승세, 중장거리도 너끈하게 검증된 4번 썬더블레이드의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도전권들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라스트 경주는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에 따라 거리 변화, 게이트의 변화, 기승기세 교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1400m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죠. 자, 지금부터 마지막 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13경주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400m가 되겠고요. 거리를 줄여서 내려온 것이 가장 유리해진 말 11번 페네트로 먼저 지목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1800m였습니다. 왜 굳이 본인이 기어이 컴플리트 스윕이라는 말과 선행 경합성 전개를 펼쳐가면서까지 짱콩의 전개를 앞서서 짱콩을 막아서면서까지 선행을 고집해야 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전개 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을 말인 거 분명해요. 물론 11번 페네트로 따라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전상의 후퇴인 것이지 본인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 뭐하러 굳이 투입을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어떠한 전개도 소화 가능한 11번 페네트로이기 때문에 선행이든 투입이든 어떠한 전개든 이번 경기에서는 페네트로가 뛰기에는 가장 적절한 흐름이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그 다음 순으로 5번 독도지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57이라는 높은 부담 중량을 극복해내는 모습이 정말 매력이 있었습니다. 휘청휘청거리는 위에 기술을 안고서도 말 스스로가 뛰어나오는 그 탄력이 정말 빛을 발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엔 부담 중량 직전보다 2kg밖에 감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훨씬 한결 수월해진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이제는 따라가면서도 추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강조드려볼 수 있겠고요. 승급전도 무섭지 않죠.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역시 승급전 안 무서운 말 2번 원더풀 챔피언. 정말 이 말은 성장세가 꾸준하게 차근차근 올라와 주고 있는 말입니다. 선입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순위를 끌어올리는 전개에 대한 그 중속감에 대한 스피드 1400m 직선거리가 긴 거리를 가장 유리하게 활용해낼 수 있는 말 바로 이번 원더풀 챔피언이 되겠고요. 9번 컴플리트 스윕 솔직히 컴플리트 스윕도 정말 좋아하는 말이라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말들 어느 누구도 우선순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좋아하는 에마들이라서 9번 컴플리트 스윕이 순위가 밀린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선행 강공 작전이 필요한 말이라는 것은 순위를 밀리게 한 요인이다라는 것 양해 바랍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데 저는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5번 독도지기가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상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한 수 위의 경주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말씀해 주셨던 이번 원더풀 챔피언과 9번 컴플리트 스윕 모두 동의하고 개인적으로 1번 샤크런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1월 달엔 점프하면서 출발 실패하고 직전에 12월 달엔 또 착지 불량 계속 악재가 겹치고 전개도 꼬였고 모래 안 맞는 모래를 좀 피하는 전개 이역 기수가 적인 기수라고 판단하는데 능력은 충분한 말로 판단하는데 1번 샤크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1번 샤크론이 사실 1400m가 적정거리다라는 것은 이 말이 그때 처음으로 입상을 했던 거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이 편성에서 1번 게이트 추입에서 올라오기에는 흐름이 너무 빠르고요. 본인이 선행을 나선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9번 컴플리트 스윕과 11번 페네트로가 만만치가 않네요. 예, 말씀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김지영 형이 분석하신 모습과 전개를 그려주신 부분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해요. 페네트로 독도지기 그리고 원더풀 챔피언까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저는 이제 컴플리트 스윕은 바깥쪽으로 좀 밀려 있는 게 조금 고민이 돼서 좀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고 짧게 한번 8번 로열파크 여쭤볼게요. 안마치고는 근성 상당한 것 같습니다. 선두권 공략뿐만 아니라 선입도 다 되고 사실 직전의 경주가 상당히 강한 편성이기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전개를 펼치질 못하면서도 마지막 근성 있는 3위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라도 이번 경주에서 가치 있는 맛을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8번 로열파크에 대한 판단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8번 로얄파크는 직전 경주 3위가 약간의 어부지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로얄파크 같은 경우에도 마체가 좀 이게 튼튼하게 잘 생긴 체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내준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아무래도 더 이제 근성적인 순말들한테 밀릴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네, 경주마에게는 적정거리가 존재합니다. 11번 페네트로는 1400m가 적정거리로 보여요. 직전 1800m 거리 왜 선행경합 가미가제를 했는지. 자, 안쪽에 2번 원더풀 챔피언도 거리 내렸고 게이트 안쪽에서 선행강공. 5번 독도지기는 직전 57의 과부종을 이겨냈죠. 여기 12번 노벤버 모닝이 다리가 좀 안 좋고 골절 수술도 있었고 굴건염이 있던 말인데 자, 추입력이 상당히 좋죠. 1200m도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출발 후 양념 마필에게 방해, 샌드위치 당하고 처졌지만 막판 걸음이 좋았습니다. 늘어난 1400m가 더 유리해 보이는데 김지영 위원요 12번 노벤버 모닝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추입으로서의 가능성이다라고 하기가 언제나 항상 낯섭니다. 물론 최근에 계속 추입을 하고 있고 추입으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추입마로 이제는 분류를 해야 되겠고 어느덧 7살이니까요. 어렸을 땐 선행을 나갔던 전력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 말의 적정거리는 1200m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m 추입마가 거리는 늘다고 무조건 유리하진 않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3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성태감도 상당히 올라왔다 평가가 됩니다. 11번 페네트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휴장 전에 2주 전이었죠. 그때는 토요일 날은 주로가 무거웠고 일요일은 비가 많이 내려서 가벼웠고 정말 최근에 이제 뭐 기후 상황, 뭐 춥냐 좀 풀렸느냐, 주로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주로 컨디션의 가벼움과 무거움 여부에 따라서 그야말로 입상 성패가 가려지긴 하는데 수많은 그 입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변수 중에 최근에는 기후 그리고 주로 컨디션이 상당히 높게 작용할 듯합니다. 이 토요 경마에서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또한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마필과 주로 컨디션에 걸맞는 마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역시 휴장 후 첫 서울 경마일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